요즘 이유 없이 자주 배가 더부룩하고 피곤하신가요? 피부가 예전 같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기분까지 가라앉는다면 단순히 나이 탓만 할 수 없습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우리 몸 전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증상이 장 건강이 무너졌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활력 넘치는 나를 위해 장이 왜 중요한지, 장 건강을 회복하는 순서, 그리고 나에게 맞는 유산균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꿀팁 습관까지 받아가세요. 첫째, 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 할까요? 장과 뇌는 미주신경이라는 뇌신경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은 소화, 장의 운동, 면역 반응까지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놀랍게도 장은 입에서 항문까지 이어지는 열린 통로입니다. 외부와 직접 맞닿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몸 면역세포의 약 70에서 80%가 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약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지고 도파민과 가바 같은 신경 전달 물질도 일부 합성됩니다. 그래서 장 건강은 단순히 배만 편한 문제가 아니라 기분과 수면, 면역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때문에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장내 유해균이 늘어나면 독소를 만들어 장점막을 통과한 후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이 독소는 만성 염증을 높이고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결과 만성 피로와 두통, 관절통, 집중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 기분이 가라앉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우울증과 불안장애 같은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장은 우리 몸의 면역 사령부라고도 불립니다. 면역세포는 병원균을 찾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장내 환경이 무너지면 면역계가 정상적인 물질까지 적으로 착각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히스타민 같은 염증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알레르기와 아토피, 자가면역 질환 같은 면역 이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장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걸까요? 사실 그 이유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활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 트랜스 지방이 많은 가공식품은 장내 유해균의 먹이가 되고 스트레스는 장 운동을 떨어뜨리고 위산 분비를 억제합니다. 여기에 항생제를 자주 사용하면 유익균까지 함께 줄어들면서 장내 균형은 더욱 무너지게 됩니다. 둘째, 장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순서가 있다고요? 우리 몸에는 약 100조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으며 대부분 장 속에 모여 있습니다. 이 장에는 유산균 즉 유익균과 유해균 그리고 상황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는 기회균이 함께 살아갑니다. 건강한 장은 유익균 85%, 유해균 10%, 기회균 5% 정도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인의 대부분은 유익균 비율이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염증성 질환과 복부 불편감뿐 아니라 만성 피로와 집중력 저하, 수면 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산균만 잘 챙겨 먹으면 해결되지 않을까? 하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장 환경을 회복하는 데는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장을 나쁘게 만드는 원인을 줄여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유산균을 보충해야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원래 유익균과 유해균, 기회균은 서로 균형을 이루며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불균형한 식습관과 스트레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이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또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지 않으면 유익균은 먹이를 잃고 점점 줄어듭니다. 거기에 정제 탄수화물과 당분을 자주 먹으면 유해균은 빠르게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기회균이 문제입니다. 기회균은 중간자 역할을 하다 변합니다. 평소에는 큰 영향이 없던 기회균도 유해균이 많아지면 유해균 편에 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장내 균형은 더 빠르게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에 스트레스와 항생제 남용, 수면 부족까지 더해지면 이 악순환은 더욱 심해집니다. 반대로 가공식품을 줄이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잠을 잘 자기 시작하면 조금씩 변화가 나타납니다. 유익균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고 기회균도 유익균 편으로 돌아섭니다. 유해균은 더 이상 우세하지 못하게 되면서 장내 균형도 서서히 회복됩니다. 장 점막은 약 4에서 5일마다 재생됩니다. 빠르면 2주 정도부터 몸의 변화를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 환경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라 잠시 균형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장내 환경의 기준 자체를 바꾸려면 최소 6개월 정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생물의 다양성입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균주가 다르기 때문에 남들이 좋다고 하는 유산균이 나에게도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셋째, 좋은 유산균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유산균은 모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균주마다 연구된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균주도 있고 여성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균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앞면의 광고 문구보다 어떤 균주가 들어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유산균 수가 많을수록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통기한까지 살아있는 보장균 수입니다. 아무리 많은 유산균을 넣었더라도 장까지 살아가지 못하면 의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김치 유산균이나 청국장 유산균을 사용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평소 자신의 식습관과 연구된 균주를 함께 살펴보면 나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좋은 유산균을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산균도 장내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이가 필요합니다. 채소와 과일, 콩, 통곡물 등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바로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산균은 씨앗이고 식습관은 토양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씨앗만 좋은 것을 뿌린다고 건강한 밭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토양이 좋아야 씨앗도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은 좋은 제품 하나보다 매일의 식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발효식품인 김치와 청국장은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유산균과 다양한 유익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치나 청국장만 많이 먹는다고 장 건강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 건강은 한 가지 음식보다 식사의 균형이 더 중요합니다. 발효식품과 함께 다양한 채소를 충분히 먹는 식단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가공식품과 당분을 자주 먹는 식습관은 장내 균형을 다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식탁에 채소와 발효식품이 꾸준히 올라오는 식습관이 장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놓쳐서는 안 될 꿀팁 습관 하나. 많은 사람들이 장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과 유산균은 챙기면서도 정작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변이를 참는 습관입니다. 변이를 자주 참으면 변은 대장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그동안 수분이 계속 흡수되면서 변은 토끼똥처럼 점점 딱딱해집니다. 결국 변비가 생기고 배변도 더 힘들어집니다. 심한 경우 힘을 줘도 잘 나오지 않고 고통만 심해집니다. 딱딱한 변은 치질이나 항문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자꾸만 변을 오래 참는 걸 반복하면 장이 보내는 신호에도 점점 둔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이가 있어도 잘 느끼지 못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장 건강을 위해서는 변이가 느껴질 때 바로 화장실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배변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떠셨나요? 장 건강은 유산균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지, 잠을 충분히 자는지까지 모두 함께 영향을 줍니다. 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좋다는 유산균만 찾기보다 장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가공식품은 조금 줄이고 채소와 발효식품을 더 자주 드셔보세요. 변이를 참지 말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도 함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장내 환경은 조금씩 달라지고 몸도 그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매일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양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으로 찾아뵙겠습니다.